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예, 오늘은 뉴워드로 출발해 볼까 합니다. 락다운 세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락다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이제 많이 들어오셔서 이제 익숙한 말이 됐죠. 영국 콜린스 사전이 지난해 올해의 단어로 락다운을 꼽기도 했습니다. 공공 방역 조치로 인해서 국가, 지역끼리 이제 고립되고 일상에서 멀어지는 현상을 이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런 락다운의 연령층을 나타내는 세대라는 말이 더해져서 코로나로 인해 교육이 중단되고 고용이 얼어붙은 그런 사회 현상 속에서 설 기회가 이제 봉쇄된 청년 세대를 의미하게 됐습니다. 네, 이 단어는 제가 알고 있네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 락다운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며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있다. 이른바 락다운 세대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락다운은 원래 이제 감옥 용어 중에 하나로 수감자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이제 감방에 가둬놓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런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층의 상황과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참 씁쓸해지는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요즘 청년들의 상황을 3고 세대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취업난, 생활고, 사회적 고립 이런 삼중고에 내몰리면서 직장을 잡고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이제 희망마저도 잃어버린 청년들의 상황을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이번에 이런 청년들의 고통지수와 관련된 이제 통계가 나와서 이슈픽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고통지수를 통계를 냈다는 건 어떤 지수를 추산을 했다는 건데 방법이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한국경제연구원이 15세부터 29세 청년을 포함해 체감 실업률과 청년의 소비 비중이 높은 외식비, 주거비 등으로 구성한 청년 물가지수 상승률을 더해서 청년 경제고통지수라는 걸 추정한 겁니다.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청년들의 고통이 커졌다는 거겠죠.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경제 고통 지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예. 일단 2017년부터 감소하던 숫자가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를 했고요. 올해 1분기에도 크게 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청년의 고통이 가장 컸나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통지수의 기준 중에 하나인 청년 체감 실업률이 역시 발목을 잡습니다. 2019년에서 최근까지 이 1년 조금 넘는 기간에만 3.6%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또 청년 물가 상승률은 2018년 이후 0%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1.2%로 갑자기 폭등했습니다. 네, 수치만 봐도 현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실업률이 높으면 당연히 소득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죠. 근로자로 고용돼서 받는 소득인 만큼 4년치 이제 평균을 내보면 모든 연령대 중에서 29세 이하 가구주만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근로소득은 60세 이상이 가장 많이 늘었고 40대와 30대가 이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세대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29세 이하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네, 이렇게 소득도 줄고 또 아르바이트 자리도 줄어들다 보면은 쓸 돈은 있어야 하고 대출 받은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빚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제 청년들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이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만 해도 부채 비율이 60대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부터는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고 다른 세대들과 이제 점점 더 벌어져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2.5%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이제 너무 빠른데다가 자산 증가가 이걸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주머니 사정은 계속 악화하고 기존에 남아있는 자산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자산에서 이제 부채를 뺀 순자산이 2015년에서 지난해까지 얼마나 이제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면 순자산이 1억 원 넘게 증가한 40대를 포함해서 전 연령대가 이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29세 이하만 132만 원 감소했습니다. 이 조사가 지난해 초를 기준으로 한 것을 비춰보게 되면 코로나19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청년들 사정이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면 청년들이 이제 아예 취업 의지 자체도 꺾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니트족이라는 말이 원래 있긴 했는데 요즘 부쩍 또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고용 환경이 나빠지면서 이제 취업의 의지가 없이 그냥 쉬는 청년들, 이른바 니트족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들 중에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취업 준비를 포기하고 그냥 쉬었다. 이런 사람들이 45만 3천 명에 달했는데요. 특히 저출산 때문에 청년들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청년 인구 중에서 쉬었음 인구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계산을 해보면 2015년 1분기에는 3.6%였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에는 이게 5.1%로 증가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단순히 물질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정신적으로도 또 피폐해지지 않을까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정이 좋지 않게 되면은 마음도 약해지게 되는데 그 잡코리아가 지난달 20에서 29세 청년 607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8명, 그러니까 501명이 평소 우울감이나 좌절감을 이제 겪었다고 이제 답했습니다. 그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청년층 은둔형 외톨이가 13만 5천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는 20대 청년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스펙을 갖추기에 또 많은 공을 들이고 또 사회에서 설 자리는 찾지 못하고 청년들의 좌절은 우울증 환자 급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이런 청년들의 어려움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부도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으로 무언가 적극적인 이제 재정 지출을 통해서 취약계층과 이제 고용 유지, 그 일자리 창출 이런 데 이제 더 노력을 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기는 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를 취업 이행기의 일시적인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청년들이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한편 또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또 구인난을 또 호소하고 있죠. 청년들이 선호하는 IT 분야에서도 이제 인력난이 심해진 상황인데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같은 어떤 수급의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네, 과거에는 낭만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세대가 청년층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옛말이 돼버린 현실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